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텔레그램에 존재하는 자료로 정리를 해봤고요.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AI 눈입니다. AI 로봇 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올해 1분기에 블룸 에너지향 부품이 공급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으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영어로 가자를 적어봤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5천이 정말 멀지 않았는데요. 올해 시장의 추가 상승을 기원하며 마지막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또 로봇 장세죠. 텔레그램을 쭉 보다가 숨겨진 로봇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독립 리서치 리포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QSI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 회사는 국내 1위 레이저 다이오드 전문 기업입니다. 그동안 바코드 스캐너나 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산업용 센서에 들어가는 광원 모듈을 만들면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해온 광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QSI의 광반도체 기술이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트렌드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재미나이와 함께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보시죠. AI가 로봇이라는 신체를 입고 현실 세계로 나오는 지금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뭘까요? 바로 로봇이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눈, 즉 3D 인지 능력입니다.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인 라이다에는 빅셀이라는 핵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QSI는 바로 이 빅셀 부품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고 현재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서 8중 접합 기반의 고출력 강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칩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전체 공정을 수직 계열화해서 가격과 성능 경쟁력을 모두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확장성입니다.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시작점이지만 앞으로 AI 가전, 국방,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까지 이 부품의 적용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질 예정이고요. 실적 추이를 봐도 앞으로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또봇의 날이다, 로봇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합류를 한 만큼 장 초반의 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순간적으로 22% 넘게 올랐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주춤해지나 다른 쪽으로 수급이 빠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10% 넘는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그동안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로봇주였던 만큼 주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 아쉽게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기존에 존재하는 섹터에 새롭게 수혜주로 합류하게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아모센스도 SK증권에서 숨겨진 SOFC 수혜주라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장 동력 중에 지금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을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여는 UWB 디지털 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모듈 부문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앞으로의 성장성, 신사업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공들여서 준비한 블룸 에너지향 SOFC 핵심 부품 공급이 드디어 올해 1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블룸 에너지의 수주도 크게 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핵심 부품인 세라믹 전해질 기판이 부족해졌고 기존의 일본 무라타와 중국 업체만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블룸 에너지가 아모센스에게 물건 좀 빨리 많이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아모센스는 생산 능력을 올해 3분기까지 지금보다 3배 이상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500억 원 규모까지
단숨에 덩치를 키우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보통 제조업에서 라인을 1년 안에 3배까지 늘린다라는 건 그만큼 전방 수요가 확실하고 폭발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3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61% 증가한 81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모센스는 올해 블룸 에너지랑 SOFC 매출액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양산 확대에 따라 연간 2배에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세게 출발을 했습니다. 10%에 가까운 갭상승으로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무려 12%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6%대만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이라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 내용 설명드렸다시피 SOFC라는 성장 날개를 달게 됐고 1분기의 첫 출하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만큼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과정을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먼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영상이었습니다. 1월 14일에 이제 유튜브에 게재가 됐었고, 이 영상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구글 제미나이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지난해 한국 코스피 200 지수는 2025년에 그러니까 무려 95% 상승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성장에는 주로 AI 그리고 반도체 분야, 방위 산업의 강세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는 2020년 일본의 정책 변화와 유사한 흐름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의 70%는 여전히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국내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태여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텔레방에도 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핵심은 지금 한국 증시의 분위기가 과거 일본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막 시작했을 때의 초기 국면과 너무 닮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 일본 증시도 강력한 주가 상승 랠리로 연결이 됐었는데 한국이 바로 이 선순환의 초입에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모두 보유 비중이 여전히 가볍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추가로 주식을 사 들어올 매수 여력이 넉넉히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죠. 올해도 한국 주식에 또 한 번의 변혁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1%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제대로 더 가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5,000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엠뱅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투자 뉴스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현대차 관련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죠. 현대차가 장중에 17%까지 급등했었고 지금도 13%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이제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서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현대차의 로보티스가 갈 때 또 올라갈 종목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또 올라가는 이유는 알다시피 이 CES 이후에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스트, 보스턴 다이내스트의 로봇이죠. 아틀라스에 대해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인 로봇 업체들도 사실 실수를 우려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시연을 통해서 실수도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다. 아주 뛰어났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랑 비교되면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상용화에도 문제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이번 6월까지는 상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주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그게 이제 실제 6월 안에 알지 좀 늦을지 모르겠는데 상장하게 된다면은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지금 미국의 피규어 AI가 56조 가치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0조 넘다 보니까는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이 현대차의 공급망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게는 3, 40조에서 많게는 7, 80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 현대차 로봇과 관련된 현대차 계열사들 또 국내에 있는 로봇 기업들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국 현대차의 아틀라스로 인해서 현대차 공급망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양산은 3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에는 큰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실제로 실적이 기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주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이제 지금 이 우리 현대차의 로봇 그다음에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뭐 중국의 유니티 로봇 H 로봇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이 로봇의 체력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좀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로봇 부품만 볼 게 아니라 배터리 쪽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이 15,900원인데요. 레이크 머티리얼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이제 이소스펠트 케미칼을 말씀드리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성공 열쇠는 체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비자가 구매했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충전하고 나서 뭐 2-3시간밖에 못 쓴다. 뭐 4시간, 5시간밖에 못 쓴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로봇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 3-4시간마다 계속해서 손을 봐야 되고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간이 편해지려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편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 좋은 배터리를 달아서 가장 많은 시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체력이라 보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지금 한 2, 3년 남았죠. 하다 보니까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도 이번 연도부터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번 연도 양산은 좀 되게 미미한 수준일 것이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3, 4년 뒤부터 큰 대량의 이 양산이 시작될 텐데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 화물계 이 고체 전해질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샘플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 상업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전고체 기업들하고 이제 이 공급 및 개발 논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소스펠트 케미칼 못 샀으면은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로봇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원전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인데 1월 16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 지금 상한가를 터치하고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우리 기술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제 좀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 로봇주도 급등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꼭 원전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가스터빈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가스터빈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대차 로봇주와 비교해서 좀 상승이 덜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시장에 눈에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지금 이 AI 모멘텀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형 발전소 계획을 말하면서 이 발전소에 직접 빅테크가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부터 가스터빈까지 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을 했고요. 전 세계 네 번째로 국산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이 원전이나 에너지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쪽의 종목들 보석 파워텍도 있고, BHI, 두산에너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오늘 잠깐 나고 무료방송 설명을 드릴 거고,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테슬라 수주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작년 수주 잔고만 1조 넘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라캐스트 역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올라서고 있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순환배가 돌아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나고 무료방송에서는 로봇 기업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러면 로봇 기업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나, 에너지부터 바이오, 반도체까지 핵심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유튜브 시청한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